전일 국내 증시는 각 개별 모멘텀 속에 인터넷 업종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질주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두 분과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원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제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레드캡 투어입니다. 여행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렌터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렌터카 사업이 호조라고 합니다. 전일 주가 상한가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렌터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길래 그 수혜가 있는 건가요? 네,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어 회사, 여행사가 아닙니다. 특히 매출 구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매출 비중이 렌트카 매출 비중이 54%고 만기가 된 렌트카를 재매각한다라는 부분들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80% 가까이가 렌트카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여행사로 보면 안 된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렌탈 쪽에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여행 가면서 빌리는 렌탈이냐, 저희가 요즘 또 유행하는 장기 렌탈이죠. 한 달에 뭐 한 4, 50만 원만 내게 되면은 뭐 한 5년간 쭉 렌탈비만 내게 되면 보험료부터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장기 렌탈이 97%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나 특히 과거의 코웨이를 보면서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흐름에 가장 매력을 두는 기반들이 이런 렌탈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제 뒤늦게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온 실적들을 살짝 좀 놓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한 2018년도부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들에 대비해서는 지금 영업이익 한 350억대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다. 근데 여행주라는 이름에 때문에 약간 좀 저평가를 받았다는. 가려져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들이 지금 부각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등록 대수로 봤었을 때는 지금 업계 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업계 수위를 다투고 있는 SK 매직 같은 경우는 그 SK 쪽에서도 렌탈 서비스가 있죠. 네. 근데 전혀 부각을 못 받는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어떤 대세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가 실적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바싹 올라오다 보니까 월봉의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점이 낙폭 과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적으로서 약 한 23,000대 부근이 시도는 일단 들어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격적인 모멘텀을 누리는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일단 한 2만 원대 밑에까지 단기 차익 매물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하면서 이 회복에 대한 변화를 또 누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 관련 모멘텀으로 전일 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어제 뭐 나노신 소재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2차 전지 사실 소재 업체예요. 그래서 그 모멘텀도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주가 올라간 배경은 뭐 이게 이름이 저도 좀 생소했는데 광개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제 PI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이제 포토 레지스트 다 아시죠? 여기에 꼭 필요한 필수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EUV 극자외선 이제 그 빈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강강액이 사실은 이제 이걸 일본 업체들만 지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는데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국산을 하겠다. 여기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업체 뭐 캠트로스가 좀 갑자기 좀 급부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국산화 이슈와 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어제 뭐 하루 만에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뭐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이 2차 전지고 거기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도 가장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니까 뭐 주가가 그냥 위쪽으로 그냥 뭐 이 불을 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또 수소차 관련된 뭐 사업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수소 연료전지 소재,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오노무라고 하는데 이 수소연료 전지에 들어간 소재인데요. 이거를 지금 뭐 아직은 만든 건 아닌데 이제 한국의 이제 뭐 정부 국책 과제로 좀 그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산화 또 수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 트렌드랑 굉장히 맞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네. 다만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너무 좀 오버슈팅을 했고 시장이 지금 뭐 너무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흥분도 하고 있고 비메모리도 지금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좋을 수 있죠. 뭐 왜냐하면 이게 약간 또 주식은 상대적인 거라서 이게 다른 또 대안제가 나오면은 이쪽이 좀 약간 죽어요. 근데 지금 그럴 만한 대안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워낙 좀 시장이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 나오는데 이걸 뭔가 커버할 만한 뭐 예를 들면 바이오가 좋다고 봤을 때 바이오주들 요즘에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약 확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들시들하거든요. 백신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시장에서 뭔가를 원하는데 어제 사실 또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 폐기물 업체들이 또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뭔가 지금 당장 돈될 만한 이벤트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2차 전지나 비메모리만큼 지금 가장 뭐 좋은 또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좀 그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물론 오늘도 추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다만 이제 좀 냉정하게 너무나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좀 주가 올라갈 때는 약간 좀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을 조언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을 보면은 뭐 인터넷 업종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꼽을 수 있을 텐데 두 종목 가운데 뭘 볼까 하다가 또 카카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또 한번 세워볼게요. 네, 내일이죠. 네. 내일 또 카카오 아마 장 시작 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분위기를 또 끄는 또 주목을 끄는 대표적인 네.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당연히 네이버도 잘 발표했는데 카카오도 좋아질 것이야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직전 고점대를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언택트의 또 대표적인 흐름들을 꺾을 만한 요인들이 안 보인다는 관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WHO에서도 사무총장이 얘기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 치료제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돼서 획기적인 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래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언택트 관련된 쪽에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플랫폼주부터 또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도 계속 NH 맞아요. 한사결 같은 네.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주도 쪽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어떤 컨택트주도 저점에서 다시 움직이는 이런 어떤 두 가지 투트랙이 다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겠죠, 시장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제 카카오를 보면서 이제 전에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네이버는 좀 점잖지만은 카카오는 좀 공격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또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또 카카오 게임즈가 9월달 IPO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추가적인 또 어떤 지분 관련된 평가익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2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에서 한 3천억대 순이익을 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100배네요. PR 100배 수준까지 들어왔고요. 네. 한 2022년 가야 한 6,500억, 7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네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은 가는 종목이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전고점대 이상은 어떤 한 뭐 40만 원대 근처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생각 듭니다만 아무래도 속도는 좀 조절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비싸다는데 다시 한번 염두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계룡건설입니다. 오늘 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일 또 일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룡건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따른 또 수혜주로 분류가 되던데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이쪽 관련주들이 되게 좀 뜨겁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오늘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 정책 발표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런 거가 좀 맞물려서 또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계룡건설 아시겠지만 대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네. 그런 또 건설사잖아요. 그리고 뭐 이 계룡건설 말고도 뭐 성신여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쪽에 좀 땅도 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 쪽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고 뭐 행정수도 사실 수도 이전 쉽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건 이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 헌법에 뭐 위배된다 이런 좀 판결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법을 어쨌든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행정수도로 옮기려면 법을 이제 선제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과연 야당에서 또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줄지도 좀 의문이고 지금 또 여론도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헌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여당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국회의사당도 좀 그러니까 뭐 옮기고 또 여러 가지 행정부도 약간 일부 옮기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옮기는 거 세종시 쪽으로 옮기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은 많은데 주가는 마치 그냥 이제 다 결정이 난 것처럼 이미 다 움직여 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빨라요. 우리 한국 시장의 이런 이제 테마주들 좀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 항상 이제 주가 움직임들은 너무나 좀 빨리 가는 편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냉정하게 이게 뭐 주가가 안 움직였으면 뭐 오늘 또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또 좋게 볼 여진이 있는데 이미 계룡건설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14,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뭐 거의 한 3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좀 추가 상승이 나올 때 한 3만 원 부근에서는 좀 네.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룡건설까지 만나봤고요. 전일 이제 두 분과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했는데 각각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워낙 잘 가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또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뭐 김민수 대표님은 어제 LNF 말씀을 해주셨죠. 네, 실적 관련된 뭐 특히 ESS 쪽을 좀 봐야 된다. 네. 이쪽에 대해서 2차 전지도 같은 2차 전지보다는 좀 덜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을 좀 더 챙겨보자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LNF가 눈에 띄는 관점 쪽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월봉상을 보게 되면 아직 전고점을 돌파 못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쪽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들어가겠죠. 이쪽을 넘어가는 준비가 들어갈 텐데 단기적으로는 한 4만 5천 원대 부근 정도에서는 걸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는 이쪽을 한번 넘어가야 지금 시류에 맞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중기 목표가는 5만 5천 대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도 뭐 앞서서 지금 2차 전지 흥분 그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LG화학이 어제 또 11% 넘게 올랐습니다.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전일 또 급등을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리뷰해 볼게요. 사실 네. 요새 뭐 이게 뭐 증권사 이름 뭐 제가 얘기할게 그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정말 핫해가지고 오. 요새 그러니까 거기 나온 리포트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지금 너무나 이제 투자들이 뭐 에코프로비엠, 뭐 양극재, 또 2차 전지, 뭐 LG화학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좀 첨가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쪽을 좀 보자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나노신소재도 주가가 좀 많이 좀 달려온 상황인데 결국엔 이제 니켈 용량을 더 늘리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양극재보다는 뭐 이런 이제 첨가제를 통해서 뭔가 좀 성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제대로 먹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나노신소재도 기관 투자들 쪽에서 엄청난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리면 또 어느 정도 쉬었다 가는 게 좀 그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좀 너무나 많이 흥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밤에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그걸 왜 보냐면 좀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너무 2차 전지 LG화학에 다 지금 꽂혀 있어요. 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좀 쉬어가는 부분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을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게 저도 확인이 돼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인데요. 특히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네. 이제 해외여행 못 갑니다. 맞아요. 한동안 또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제주도로 관심이 급쏠리겠죠. 미어 터진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제주 내에서 복합 리조트를 이제 거의 완공을 할 분위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호텔뿐만 아니라 카지노 쪽도 파라다이스랑 또 위탁 운영 계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게다가 국민연금도 이번 달 7월 달이죠. 7월 달에 비중을 많이 늘려서 한 10%대까지 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쪽으로 시장에서 분위기는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일단 지금 어떤 여행주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닌 어떤 제주도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는 2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대로 다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오늘의 관심주 전해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